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냥 이 정도에서 묻고 그냥 일종의 불법적으로 발굴을 한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관장님 얘기는, 재미없다. 이게 우리께 나와야지 왜 중국께 나왔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세기의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세기의 발굴하면 또 기억나는 발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발굴이 뭔지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무령왕릉이죠. 능산리에서 나온 향로하고 무령왕릉 발굴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백제. 예? 백제. 예, 그건 제가 생각하는 답이 아닙니다. 예. 우연히 발견됐죠. 발굴하는 것들은 다 우연히 발견되죠. 무령왕릉도 아시겠지만 밤새 발굴했잖아요. 향로도 밤에 발굴이 됐습니다. 향로가 발굴된 데가 이제 능산리라는 곳인데, 그 향로 발굴된 데는 사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논 경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농부들이 이렇게 논을 갈거나 때 보면 기와편들이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요 부분이 이제 능산리 저기 금동대학로가 나온 곳이고, 여기가 능산리 고분군인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경작이 되고 있는 데고 하니까 거의 뭐 유적이나 이런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능산리 고분군 큰 무덤 만들어 놓은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가 이제 능산리 향로가 나온 이제 능산리 사지인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이제 93년, 92년쯤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문화재나 그런 데 관심도 생기고, 능산리 고분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요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발굴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시굴 조사라는 거는 발굴 본격적인 거 하기 전에 덤성덤성하게 이렇게 뭐 땅을 파보고 거기에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여기 유적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시굴 조사인데, 시굴 조사를 하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이제 팠죠. 팠는데 거기 그냥 기와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고, 뭐 일종의 뭐 돌 이렇게 띠처럼 성렬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조사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냥 이 정도에서 묻고 그냥 뭐 정확하게 어떤 게 중요한 유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덮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93년도에 이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죠. 10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12월 12일이 이제 향로가 발견된 날인데, 발굴 단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겨울에 시작했냐? 땅도 안 얼고 뭐 하는 그런 때 해야죠, 이제. 왜 겨울에 하게 했냐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겨울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10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12일은 거의 이제 발굴이 끝나야 되는 단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발굴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12월 12일은 이미 발굴 기간이 다 끝난 상태였고, 일종의 불법적으로 발굴을 한 거죠, 이제. 근데 뭐, 이거 제가 이제 불법이라는데, 이거 발굴 기간이 이제 느려지니까 아마 이때까지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한 4시경쯤에 이제 향로하고 비스무리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4시경쯤에 어디 구덩이를 파는데 거기에 뭔가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그게 아마도 이제 향로의 뚜껑 부분에 밑바닥 쪽, 나중에 이제 코끼리가 나오는데 코끼리 부분쯤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근데 거기 이제 향로 뚜껑이니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게 나오니까 이제 급하게 박물관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죠. 이상한 게 나옵니다.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었고, 발굴 끝쯤에 이제 어떤 유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걸 발굴 지도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지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실장님은 이제 박물관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유물 나온 것들. 그러니까 사진 찍다가 급하게 이제 박물관에 샀죠. 그 실장님은 이게 그 금동투구, 그러니까 그 금동투구라고 한 거는
그 진주에 가면 옥전고분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금동토구 중에 이제 그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거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여기 발굴을 담당하던 그 학예연구사가 있었는데 그 학예연구사가 그날은 숙직이었대요. 그래서 숙직을 서기 위해서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거기 관장님하고 이제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관장님이 궁금하죠. 지금 막 발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거기 뭐 나온 거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그 뭐 좀 이상한 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관장님도 이제 급하게 현장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립부여박물관장님이 대전이 집이어서 출퇴근을 했답니다. 출퇴근을 했는데 그날은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12월 달. 아,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거기 뭐 이상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대요. 와서 보니까 진짜 그 구덩이에 뭐 이상한 게 조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 실장님은 이게 겨울이고 이러니까 저 유물 전에 노출된 상태로 밤을 지나면 이게 유물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4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오고 이러면 거의 이제 해가 막 넘어갈 때쯤 되겠죠.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일하는 인부들이 같이 있잖아요. 인부들도 그걸 봤단 말이죠. 이쪽에 그는 유적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아저씨들이 대부분 다 조사원급이거든요. 잘 알거든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인부들도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밤에 와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지금 파자. 어쨌든 수습을 하자. 근데 수습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발굴을 하면 이것도 도면이잖아요. 이것처럼 유구라 그러는데 그 구덩이가 나오면 거기에 유물이 어떻게 놓여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측을 다 하거든요. 실측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밤에 하면 실측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깜깜하니까. 그래서 실측은 포기하고 사진이나 잘 찍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파기로 한 거죠. 그러고 인부 아저씨들은 5시 전이었는데 5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빨리 가라. 다 보냈대요. 보내고 이제 뭐 관장, 실장, 조사원 몇 명이 남아서 그걸 직접 이제 파내려 갔다고 합니다. 구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아서 뭐 이렇게 배를 깔고 이 배를 땅에 이렇게 붙이고 막 팠대요. 이렇게 이 계단식으로 경작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위쪽보다 이쪽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능산 절터에도 배수로가 이렇게 있을 만큼 물이 많이 나가지고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제 좀 파면 물 나오고 하니까 그걸 계속 짜라내고 이제 그런 거 하는데 한겨울에 밤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손시렵잖아요. 그래서 막 팠대요. 이제 파니까 뭔가 이제 향로 같은 형체가 이제 드러났죠. 그겠죠, 이제 그 구덩이에 요 부분에 있었던 거죠. 이제 구덩이는 이만했는데 여기는 이제 파는데 기와라든지 뭐 톡이라든지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빼곡하게 이제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빼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진짜 막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부분이 아마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노출되니까 요게 금동관의 여기 머리띠 부분처럼 보이죠. 이제 다들 파면서도 와 하면서 팠겠죠. 이제 파면서 이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막 했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거고 이게 뭐 그때 당시에 향로라고도 몰랐을 거고 그래서 팠는데 너무 희한한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형태적으로 봐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 중국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관장님에게는 재미없다. 이게 우리 게 나와야지 왜 중국 게 나왔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여기에서 조사하는 조사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어디서 이제 책에서 봤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런 게 향로다. 그리고 중국에는 박산로라고 한다. 그게 이제 12월 12일자 야장이라고 그 발굴할 때 쓰는 기록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박산로 출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박산로라는 걸 알았죠. 팠는데 계속 여기 사진 찍을 때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계속 새어나오고 이러니까 관장이
야 빨리 사진 찍어라 이래야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후레쉬 터트려서 찍은 거예요. 밤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메라 찍으려면 초점을 다 맞춰서 찍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노출이라 그래서 이게 잘 맞아야지 안 그러면 시커멓게 나오거나 허옇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 사진 찍는 사람이 여러 개의 노출로 해서 이제 여러 장을 찍었는데 어쨌든 하다가 하나 건진 거예요, 그거를. 건진 건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관장님은 밑에 누워서 이제 막 엎드려가지고 파잖아요. 근데 이 사진 찍은 사람은 관장의 말에 뭐냐면은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대, 이렇게. 그래서 너 왜 그랬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손이 얼잖아요. 손이 어니까 손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제 녹이고 있었던 거죠. 이 유물을 수습하고 이제 박물관 돌아온 시간이 한 9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이제 발굴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저기 한 관장님이고 여기가 실장님이고 이 친구가 이제 그게 박상로라고 얘기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숙직새로 들어온 사람. 이게 흙이 막 묻어 있으니까 이제 흙 떼낸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때 잘못된 일화 중에 하나가 진흙을 털어내려고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뜨거운 물을 가지고 저걸 흙을 털어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을 가지고 털어내게 되면 상하겠죠, 유물이. 이제 제가 그 30주년 때 이제 그 자담회 아까 할 때 물어봤거든요. 저기 관장님한테 그때 뜨거운 물 했냐? 아니래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정류수라는 걸로 해야 되는, 정류수라는 게 결국은 안에 뭐 그런 아무것도 없는 무해한 그런 물이 이 정발시켜서 만든 거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90년대고 그래서 이 관장님이 어디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뭘로 이걸 닦아내야 되는데 정류수 넣고 뭘로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수돗물 받아서 끓여라. 끓이면은 뭐 염산인가 염소인가 뭐 이런 것도 날라가고 그래 끓여서 식혀서 닦아내라. 그래서 식혔대요. 여기 물이 있는데 식힌 물에다가 이제 그걸 닦아냈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존과학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수돗물도 끓여서 저기 하면 정류수하고 똑같냐? 난 똑같답니다. 그래도 어쨌든 뜨거운 물로는 안 하고 끓인 물을 식혀서 해서 다행이었죠.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12점 몇 킬로인데 굉장히 묵직하고 거의 뭐 이렇게 손상되거나 뭐 부패하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흙 속에 있어서. 그 진흙 속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물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존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밤에 이게 이제 발굴이 됐으니까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서울에다가 연락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될까? 이렇게 나왔다는 걸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12월 22일 날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22일 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일면에 났어요. 일면에. 어마어마한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박물관만이 아니고 어디든 언론 홍보를 하게 되면 기사거리가 먼저 새어나가면 기자는 특종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특종을 할 뻔한 기자가 있었어요. 12월 22일 날 이제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뿌리고 했는데 21일 날에 이 향로가 나왔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전에 있는 무슨 신문사의 기자였는데 21일 날 그걸 알고 이제 대전에 가서 22일자로 신문 기사를 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때문에 못 갔어요.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고 이런 거 뭐 보내고 이러면 되는데 뭐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종을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놓치고 결국은 23일 날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러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 이제 보존 처리를 거쳐서 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전시를 할 때 10며칠인가 했는데 관람객이 거의 한 6만, 7만 명 정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지금은 백제 금동, 저기는 백제 금동 향로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름은